아, KB가 다시 시가총액 1위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마음 아프다 진짜. 왜요? 왜 마음이 아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카카오뱅크가? 예. 말씀하신 권 기자가 말해주신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이 상장 이후 최저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KB금융의 금융대장주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가가 빠졌냐면은 이 상장 이후 최고점이 장중 기준으로 94,400원이었는데 예. 이제 12일 그저께 이제 종가 기준으로 49,000.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예요. 공모주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손해를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미 이 반토막이 나도 지금 이익이거든요. 35,000원인가 그랬으니까 공모가가. 이게 참 그 공모주 청약 또 LG 엔솔 또 무슨 증거금이 1경 원이 뭐였다고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모주를 받으면 좋은데 청약을 하셔서 받으면 좋은데 상장 이후에 특히나 물론 카카오뱅크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8월에 그치. 상장했으니까 이게 좀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이 한때 그 시총이 40조 원이었는데 지금 지금 23조 한 5천억까지 떨어진 상태고. 그 우리가 비싸다고 말은 했는데 막상 떨어지니까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허윤영 씨 별로 안 씁쓸한가 보네. 저요? 전 사실 카카오뱅크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코너를 해서 다뤄볼 텐데 이게 이 카뱅이 요즘에 그 어떤 사람들을 많이 뽑냐면은 각 은행에서 규제 담당자들을 그렇게 스카웃을 많이 한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느낀 거죠. 이게 금융이 규제 산업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느끼고 있는 한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직 내부에서도 아마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규제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사실 오늘 이 카카오뱅크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K뱅크가 하필이면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신저가를 오갈 때 뭘 하냐? 기업 공개를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K뱅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 1호 인터넷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징성이 있는데 이 주요 주주로는 아시다시피 KT 그리고 BC카드 은행 중에서는 우리금융 좀 이런 쪽이 주요 주주래고. 근데 K뱅크 써보셨어요? 아니요. K뱅크는 약간 느낌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정말 약간 인터넷 은행, 디지털 은행 이런 느낌이 나는데 K뱅크는 살짝 좀 그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을게요. 업비트 깔려고 K뱅크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업비트 얘기도 뒤에 들 텐데 이게 업비트 같은 것도 방금 권순희 기자가 말한 업비트 하려고 K뱅크 한번 깔아볼까? 이게 저는 기업 가치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떨어지면은 K뱅크에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그 쟁점 논란 중에 하나가 이거 비교 기업으로 공모가를 계산할 때 그 비교 기업을 뭘 할 거냐. 왜냐면 우리나라에 인터넷 은행이 없잖아요. 맞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제 조그만 이 금융 핀테크 회사들을 한 4곳인가 5곳 정도 해가지고 PBR을 얼마를 적용했냐? 7배. 은행 PBR 0.5배, 0.4배, 0.5배인데 엄청 어마어마한 PBR을 적용해서 증시에 상장을 했죠. 근데 이제 현재 카카오뱅크가 PBR 7배 이걸 말씀드리고 현재 이제 K뱅크의 기업 가치가 장외에서 그리고 증권가에서 거론되는 가치가 얼마냐면은 8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8조 원. 그것도 크다. 크죠. 이게 이걸 주가 순자산 비율로 해봤을 때 PBR 한 5배를 적용을 하면 8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카뱅이 한번 보여줬잖아. 야 우리는 사실 공모가만 이랬지 실제 주가는 이래요. 이거 한번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게 K뱅크가 이 8조 원 적정 가치가 8조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조 원이 아까 제가 PBR 5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리 없이 받으려면은 카카오뱅크 주가가 저는
PBR 5배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뭐 비교라도 그냥 하게 공모가 장외가 정도는 쳐주겠지. 그쵸? 그래야. 예. 근데 문제가 물론 카카오뱅크 PBR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뭐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외국 핀테크 회사 다 끌어오고 해서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카카오뱅크보다 만약에 높은 PBR로 K뱅크가 증시에 상장을 한다? 지금 카뱅 PBR이 얼마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카카오뱅크가 아까 제가 시총이 40조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BR로 보면은 상장 직후 40조 원일 때 PBR이 막 12배, 13배 이랬는데 지금이 몇 배냐? 4.2배. 그러니까 K뱅크가 PBR 5배로 증시에 상장을 만약에 하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상장을 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시장이 받아들일 거냐? 그건 미지수라는 거니까 좀 K뱅크 입장에서도 지금 카카오뱅크의 주가 하락 그리고 PBR에 대한 하락이 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버프를 하려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버프를 해야 카뱅처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카뱅이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적정 피어가 생기니까. 그렇죠. 딱 그 K뱅크가 우리는 카뱅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게. 그리고 뭐 카뱅이 상장 이후에 쭉쭉쭉 주가가 잘 나가면 K뱅크도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되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 권순희 기자 말한 것처럼 우리 카뱅과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이런 경쟁력이 있습니다. 말할 경쟁력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카카오 MAU 그러니까 월간 이용자 수나 플랫폼의 영향력 그리고 뭐 대출 규모 뭐 이 규모를 감안하면은 K뱅크가 받을 수 있는 PBR은 카카오뱅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걸 전제로 하고 K뱅크의 몸값이 측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K뱅크 입장에서는 그래도 카카오뱅크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몸값을 사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약점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맨날 약점만 얘기해. 근데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 뭐 요즘에는 매도 리포트도 그냥 나오고 하는데 플러스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뭐 기레기들이라도 슛돌이 조금 냉정한 시각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 약점 먼저 설명드리면은 확장성 플랫폼 플랫폼의 확장성 카카오뱅크가 이 상장 당시에 지금은 좀 주춤한데 4대 금융을 합한 시총만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플랫폼 파워거든요. 카카오뱅크가 뭐 카카오그룹 보면 카카오톡 5천만, 뭐 카카오페이, 뭐 모빌리티, 엔터 이 어마어마하게 그 카카오 생태계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뿐만 아니라 플랫폼 수익의 확장성이 이 성장성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40조 원의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K뱅크는 KT 물론 KT가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통신사여서 뭐 통신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이 매출 뭐 자영업자분들 매출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과연 카카오뱅크 그룹 그러니까 카뱅이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 그룹의 데이터만큼 어마어마할 것이냐? 전 이건 일단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재무적 측면에서 봐도 사실 플랫폼 수익이라고 하면은 이 아무래도 수수료 수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K뱅크의 수수료 이익을 보면은 작년 1분기에 1억 원 적자. 그리고 2분기 85억 원, 3분기 39억 원. 그러니까 좀 전체 이익에서 플랫폼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그러니까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이 플랫폼 수익이 막 꾸준히 막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들쭉 적자였다가 89억 벌었다가 30억 벌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좀 이게 안정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게 첫 번째 약점이고 두 번째가 방금 권순희 기자가 말한 그 업비트. 이게 업비트 때문에 K뱅크가 기사회생한 건 맞습니다. 이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조금 기업가 그 증자를 위한 발판이 됐고 성공적으로 이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대출 영업을 하게 되는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그래서 이 업비트 권순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업비트를 하려고 K뱅크 계좌를 튼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많이 텄거든요.
이게 근데 은행 입장에서 저원가성 예금이 많은 거는 나쁘진 않아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나가는 예금이자가 그만큼 적으니까.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잖아요, 비중이.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원가성 예금이 너무 많으면은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자금이 언제 예금 같은 정기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대출이나 이렇게 운용을 할 때도 이게 예상을 하고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원가성 예금은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충성도 있는 고객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좀 단점. 왜 단점이냐? 너무 높아요. 3분기 기준으로 K뱅크의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은 81%. 그러니까 주요 시중은행들이 한 50%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게 50%도 그 시중은행 기준으로 거의 사상 최대치거든요. 예. 근데 K뱅크는 80%, 이거는 좀 사실상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야, 그 대출도 그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받고 그 돈 거기 오피트에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저 K뱅크에 넣어놨다가 오피트 좋으면 또 가서 투자하고. 예.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혼돈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또 예금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이 예대율도 좀 낮아요. 77%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지금 예대율을 거의 한 90% 중후반대까지 어떻게 보면 대출 여력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안 내주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어렵거든요. 이게 대출 혹시나 내줬다가 예금이 뭉텅텅 빠져나가면은 예대율이 또 막 이렇게 이렇게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주식한다고 또 딴 데로 가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막말로 정말 그 지금 우리금융에 민영화되면서 주요 주주로 업비트가 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업비트에 실명 계좌를 터준다. 그러면은 또 좀 계좌 유치를 하려고 센 이벤트를 한다. 이러면 또 K뱅크에 있던 업비트 고객분들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충성 고객이 적은 게 나중에는 좀 독이 될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약점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플. 이게 인터넷 뱅크는 어플의 어떤 뭐 편의성, UI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데 이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게 그 평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K뱅크 오늘 그 구글 기준으로 앱 평점이 몇 점이냐면 3.1점이거든요. 예. 토스뱅크가 4.4점, 카뱅이 4.3점인데 K뱅크 3.1점은 시중은행보다도 낮아요. 시중은행도 요즘에 4점 넘는 데 많은데, 근데 이게 단순히 물론 어플 평점 하나로 이 은행의 경쟁력을 혹시나 반론이 있으신 K뱅크 분이 있으시면은 허인영 기자한테 전화 주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혼내주세요. 왜? 저는 일반은행 어플 평점보다 저는 인터넷은행은 당연히 어플 평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3.1점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 어플 편의성이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인터넷 은행으로서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어쨌든 결론은 이 카카오 상장 당시와 비교하면은 이 빅테크, 그러니까 이 금융 빅테크에 대한 상황이 우호적이지가 않다. 예. 그래서 조금 이 K뱅크의 상장은 조금 시장이 냉정하게,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은 정말 이 인터넷 뱅크 그리고 빅테크들의 가치가 정말 냉정하게 좀 드러날 수 있는 좀 그런 IPO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K뱅 좀 잘 안 되는 얘기. 요새 근데 뭐 테크 기업들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는 테크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느낌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는 테크 기업이라는 거는 뭐 메타버스 테마주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좀 싸게 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서 지금 금리랑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도 좀 힘들게 진행하게 되실 거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주시장은 그닥 좋지는 않겠죠. 근데 또 금리가 오르면 보통 은행주의 호재인데 꽤 올랐거든요. 1월 들어서. 근데 카뱅은 떨어져요. 이게 근데 워낙 그거는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쵸. 레벨이 아니니까 거기는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는 오히려 카카오 계열사들 움직이는 거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페이도 별로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카오와 네이버 플랫폼의 행태들은 개선할 필요가 많지만
그 주가 떨어지는 거는 좀 너무 주주분들한테 좀 안 좋은 거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좀 퇴근들 잘 하시고 내일 또 즐거운 그 주말입니다. 우리 애가 되게 좋아해요. 금요일 날 저녁. 왜? 내일 아침에. 그 내일 일단 학교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오늘 그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